자, 안녕하십니까. 꿀 보는 내 친구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름 장마철 꿀벌 관리랑 장마철 겸 여름철 꿀벌 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 가지고 좀 간단하게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그때가 오면 이제 맞춰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채널은 초보양봉 취미양봉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양봉 취미양봉이라고 하면 보통 20통 미만 요 정도가 되겠죠. 취미로 개를 한 30마리 키우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취미양봉 초보양봉이라고 하면 보통 한 20통 이짝저짝 혹은 5통이 될 수도 있고 한 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초보양봉 취미양봉 분들이 장마철과 여름철 이제 꿀벌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진드기 응애 방제 작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앞에 여자도 없는데.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잘 걸리는 병, 장마철하고 여름에 이제 잘 걸리는 병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양 관리, 먹이를 얼만큼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닐 개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비닐 개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닐 개포를 왜 해야 되는지, 비닐 개포에 대한 장단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봉 방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화분떡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열차단. 이제 여름에 이제 얘네들이 뜨거우면은 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쪄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들어오는 무밀기죠. 무밀기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유밀되는 꽃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이제 총체적인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보통 이제 영상을 25분에서 30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메뉴만 부르는데도 벌써 9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또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좀 지루하다 영상이,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반씩 나눠 갖고 3분의 1로 나눠서 보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내가 몇 분까지 봤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상관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드기 응애 방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밤꿀을 뜨고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꿀을 뜨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방제 작업을 들어간 게 23일 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3일 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27일 날 들어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이제 쉬는 날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27일 날 들어갔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이제 한 절반 조금 더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마저 하려 그래요. 영상 찍고 나서 마저 이제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한 5일이나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더 하게 되면 이제 방제 작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방제 작업을 끝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방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속살만을 뿌렸습니다. 첫 번째 뿌린 것은 속살만이고, 두 번째 투입된 것은 만푸골드를 넣어줬고요. 그 세 번째 한 것은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속살만 10호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포골드, 세 번째는 속살만 2호를 뿌렸습니다. 2호를 뿌렸고, 지금 이제 뿌릴 게 좀 남아있고요. 남아있고, 이제 속살만 2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속살만을 이제 타가지고, 그날 다 써야 됩니다. 남는 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이제 오늘 막 예를 들어서 난 5통밖에 안 돼. 그래도 새로 타야 됩니다. 그래도 새로 타가지고,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속살만 2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왕스를 넣으려고 그래요. 왕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방제 처리는 1차 방제 처리는 이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살만이래 진드기 방제를 그 보통 뭐 숯벌이 태어나오는 기간이 24일이니까 24일 정도 동안 약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이 뭐 개미산을 쓰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개미산은 취미 양봉이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개미산을 써봤어요. 작년에 써봤는데, 그 물론 뭐 개미산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미산은 그 봉구수가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한 400통 하고 있는데 400통에다 다 속살만을 뿌린다고 생각하십시오. 2층, 그것도 2층. 그거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솔직히.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분들은. 뚜껑 열었다 400통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데마다 2시간 걸려. 근데 무슨 속살만을 뿌린다 그래. 안 돼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스트립제 아니면은 개미산을 써야 돼요. 왜? 간편하니까 개미산이나 이제 그 스트립제를 쓰죠. 근데 우리 같이 뭐 열 몇 통 있는데 거기다가 개미산을 뿌리고 개미산을 쓰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미산은 제가 제 생각에는 개미산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화생방 훈련 한마디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화생방 훈련 해봤죠? 콧물, 눈물, 완전 침, 똥물까지 나와요, 진짜. 그 화생방 훈련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농도를 좀 얕게 양을 조금만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진드기가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진드기를 개미산을 계속 치고 가을이 되니까 여왕벌이 산란을 굉장히 부실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개미산을 쓰시려면 1년에 왕을 2번 정도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해본 결과 제 생각인데, 그 일벌들은 이제 뭐 짧게는 뭐 30일, 길게는 뭐 몇 달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면 그걸 끝이죠. 그렇지만 여왕벌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왕벌은 계속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개미산은 똑같이 얻어맞았어요. 그 개미산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그거 바람을 등지고 하라 그러죠. 왜 바람을 등지고 하라 그러는지, 방독면을 써야 된다 그러죠. 사람한테도 그 정도로 진짜 치명적인 저걸 주는데, 개미산을 여기다 한방 빵 떨겨뜨리면 빵꾸가 뻥 납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뭐 빵꾸가 나는지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게 되면 물론 이제 요령이 있겠지만, 뭐 전문가들은 뭐 요령이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제가 해본 결과 왕을 봄에 한번 갈아줬으면 가을에 또 한번 갈아줘야 월동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우리는 초보 양봉입니다. 취미 양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법까지는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말은. 굳이 이걸로도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작은 망치로도 해결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박을 수 있는데 굳이 원마로 갖다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래도 개미탄을 쓰겠다 그러면 쓰십시오. 쓰는데 뭐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속살만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살만을 쫙 이제 그렇게 뿌려주게 되면 그 알 있죠. 이게 이제 여왕벌이 알을 낳죠. 3일 있어야 이제 자빠지죠. 눕죠. 그렇게 되면은 속살만을 뿌려주게 되면 그 알에 이제 뭐 그 알이 소방 안에 알이 들어있는데 거기 진드기가 한 마리 붙어 있다 하더라도 속살만을 뿌려주게 되면 그 진드기도 제가 보기에는 죽는다. 죽지 않으면 반병신이라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충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젖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알 상태에서 진드기가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지도 않겠죠. 잘 먹을 게 없으니까. 알 그 뭐 요만한 거 뭐 빨아 먹어봤자 얼마나 뭐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젖이 좀 들어가야지 자기한테 먹을 게 좀 어느 정도 영양분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24일이라고 하는데 24일까지는 안 하고 한 20일 정도만 집중적으로 해줘도 진드기는 다 떨어진다. 좀 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속살만을 이제 2호하고 4호하고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쳐줬는데 그게 이제 속살만이 진드기가 잘 죽어요. 잘 죽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그 속살만을 2번 정도 번거롭지만 쳐주면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진드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또 진드기가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2차 방제 작업할 때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마철하고 여름에 잘 걸리는 병, 뭐 봄철에는 이제 그 노쟁화병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병들이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이제 그 여름에는 이제 저게 부젖병이 좀 많습니다. 부젖병이 꼭 뭐 여름에만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그 봄철에 그 부젖병 같은 게 많이 걸리는데, 부젖병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썩는다는 얘기예요.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토종벌 있죠.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있습니다. 주머니 낭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낭충봉화 부패병처럼 성충에게는 그 병이 옮겨지지 않고 그 충한테만 걸리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양봉은 뭐 낭충봉화 부패병에 걸리진 않고 일반 부재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부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 걸리는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 몇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벌이 좀 착봉 상태가 약할 때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농약에 의해서 이제 걸릴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안이 이제 벌통 안이 너무 습할 때 이제 그 병에 걸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 습기가 있어야 이제 미생물들이 사니까. 왜 나사에서 저기 화성으로 이제 그걸 쌓아 올릴 때도,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때도, 인공위성인가? 아무튼 그걸 쌓아 올릴 때도 그 생물체의 흔적을 찾을 때 보면은 물이 있었나, 첫 번째 조건이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나, 그거 먼저 찾죠. 그러니까 벌통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가 생기면은 틀림없이 그 벌레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그 바가지에다 물 떠갖고 이렇게 놔둬 보십시오. 그럼 며칠 지나면 거기에 알을 까갖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벌통 안이 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건조해야 됩니다. 건조해야 돼. 그래야지 병이 들어옵니다. 한 세 개 정도, 뭐 굳이 이제 말하자면 한 3개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벌들을 착봉을 강하게 붙여줘야 되겠죠. 이게 착봉을 강하게 붙여주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그렇습니다. 착봉을 강하게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강군이라고 해서 벌이 이렇게 벌통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벌이 몇 터지도록 막 꽉꽉 차 있어야지. 이게 강군이 아니라 한 장이 들어있더라도 벌통이 이렇게 벌이 이렇게 한 장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벌이 꽉 차게 좀 그 착봉 상태가 굉장히 좀 좋게 들어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그 강군이다. 뭐 1매 강군, 2매 강군, 3매 강군, 4매 강군 이런 식으로도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벌들은 항상 이제 강군으로 그럼 강군으로 하면은 분봉열 나지 않겠느냐. 분봉열 날까봐 난 겁나서 강군으로 안 키우고 있다. 지금은 전체가 다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이라고 해봤자 태어난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아요. 한두 달, 뭐 서너 달밖에 안 돼. 걔네들은 분봉 안 나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는 절대 분봉이 안 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분봉 나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전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신앙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지간해도 분봉이 잘 안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강군으로 붙이십시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접병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기 봉장에 해마다 요때가 되면은 벌들이 농약 피해를 입는 그 시기가 있어요. 딱 시기가.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에 무슨 과수 농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벼화분 들어올 때도 항상 그래요.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그 농부가 약을 치는 겁니다. 약을 치니까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농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것은 봉주만 알아. 그 봉주만 압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떨어질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 화분떡을 딱 올려주는 겁니다. 화분떡은 이제 지금부터 계속 올려주죠.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화분떡이랑 먹이를 많이 줘놓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아무래도 이제 덜 가지요. 그러면 이제 벌들이 덜 떨어지게 되죠. 농약 피해를 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제 방지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양봉원에 가면 옥시마이신이라고 있어요. 옥시마이신 항생제죠. 옥시마이신을 이제 사양수에 탈 때 이제 섞어가지고 첨가해갖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증강제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도 한 주먹. 그러니까 소금 한 포에, 설탕 한 포에 소금 한 주먹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주고, 소금이 이제 좀 소독 처리 같은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천연 약재 같은 거 본인이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뭐 천연 약재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양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접병 예방도 되고 부접병 치료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양 관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사양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사양 관리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저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항상 많습니다. 솔직히 항상 먹이가 많아요. 먹이를 많게 기릅니다. 저는 이제 벌들이 항상 배가 불러야 건강하고, 배가 불러야지 나가서 뭐 주워오더라도, 어디 가서 뭘 주워오더라도 주워오죠. 배가 고프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옛날이 배고픈데 장사 없고 병에 장사 없다 그러죠. 애들이 배는 불러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이는 많아요. 항상 먹이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무밀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화분떡도 항상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고, 화분떡 줬는데 조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고요. 이제 화분떡은 이제 그렇다 치고, 항상 이제 여름에는 근데 이제 좀 사양수를 줄 때 약간 좀 묽게 타주면 좋다, 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묽게 타주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저장을 하지 말라고. 니들이 이제 먹고 말아라. 그리고 이제 물을 준다는 개념도 있죠. 물을 준다는 개념도 있고, 이제 먹고 이제 조금 저장했다가 바로 먹어라.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제 저게 하게 됩니다. 이제 봉장에 주위에 이제 물이 많이 있으면은 뭐 굳이 물개 타줄 필요 없고, 뭐 굳이 1대1로 그냥 똑같이 1대1로 타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위에 물이 별로 없다. 주위에 물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제 좀 물개 뭐 한 3대1 정도, 한 3대1 정도, 혹은 뭐 4대1은 좀 너무 많고, 한 3대1 정도 비율로 이렇게 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에 이제 물이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많아도 너무 많아. 아마 저기 생수 회사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물 좀 퍼가라고. 백운산 맑고 깨끗한 물 해갖고 백원수 해갖고 팔면은 아마 생수를 많이 사 먹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백운산은 제 산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산입니다. 서울대학교. 자, 아무튼 뭐 물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은 사양수를 묽게 줄 필요가 없고, 주위에 물이 한 500m 가야지 물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 3대1 정도로 묽게 타서 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비닐개포죠. 비닐개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비닐개포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뭐 단점이라고 말할 거는 뭐 딱히 없고, 이제 비닐개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비닐개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덮어주는 분들은 거의 없고, 비닐개포를 해도 만약 소비가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뭐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개포를 해갖고, 뭐 보온개포는 뭐 덮는 사람도 있고 안 덮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비닐개포라고 가정하에 이게 이제 개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주고 이렇게 닫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닐개포를 덮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닐개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개포를 이제 덮어주게 되면 이제 안에 습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습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습도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젖을 줬는데 습도가 너무 건조해갖고 젖이 빨리 말라버리죠. 습도가 이제 습도가 너무 건조해버리면 젖을 줬는데 젖이 금방 말라버려. 그러니까 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비닐개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제 주의 좀 안 좋은 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벌이 좀 너무 약하거나 너무 약할 경우에는 습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습열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여름에 무지하게 뜨겁죠. 그럼 땡볕에 뭐 33도, 34도 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안에가 후끈후끈하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닐하우스에 들어갔을 때와 온도와 밖의 온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비닐하우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엄청나게 덥죠? 가만히 있어도 완전히 한증막이야. 땀이 뿔뿔 납니다, 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고온이 열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잘못하게 되면 안에 벌이 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서늘하게 해주고 열을 차단을 다 해준 상태에서 이제 벌도 어느 정도 이제 양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비닐개포를 해줘야지. 벌도 좀 약한데, 벌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거기다 비닐개포 해주고 뭐 열 차단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이제 벌통 이렇게 놔둬 버리게 되면 여름에 열이 빡빡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비닐까지 쳐져 있어. 그럼 안에 있는 벌들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데. 아씨, 우리 봉주는 왜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뭐 한증막 시켜. 우리 땀도 별로 땀 내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 엄청나게 벌들이 막 짜증을 내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은
그 비닐계포를 쓰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분떡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름에 이제 화분떡을 주는 분들도 있고 화분떡을 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주진 않고, 화분떡 하나로 3통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나눠서 주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화분떡을 이렇게 줬죠. 화분떡을 이렇게 얘네들이 먹고 있습니다. 화분떡을 맛있게 먹고 있죠. 이제 그 봉지 사양한 봉지로 이렇게 습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아무튼 뭐 화분떡을 줘서 나쁠 게 있겠습니까? 예? 화분떡을 줘서 나쁠 게 없죠. 화분떡하고 이제 사양수는 항상 사양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양수가 많이 들어있죠. 이게 이제 준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사양수는 항상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사양수가 많이 들어있죠. 가운데는 충판이고, 이쪽에는 뭐 이제 봉화기까지 했는데, 봉화든 뭐하든 간에 안에 그 먹이가 좀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먹이 없어갖고 딸랑딸랑 해갖고 막 진짜 배 골아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죠. 벌도 좀 건강해 보이고, 그죠? 먹이가 많으니까 애들이 배가 볼록볼록 해야지 부모 마음이 든든하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자식 새끼들이 배고파갖고 엄마 배고파 뭐 흥부자식 마냥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365일 항상 먹이가 많게 해줍니다. 뭐 그거는 뭐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먹이, 그 화분떡은 뭐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그 화분떡 하나로 한 3통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떨어질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넣어주면 좋다. 이제 벌들을 육성하는데, 이제 육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봉 방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도봉 방지는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그냥 목이 다 아프네. 그 도봉 방지에 대해서는 그 사양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도봉이 생길 수 있고, 도봉의 원인이, 그 다음에 이제 내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봉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조금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도봉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조금 생길 수 있고, 내가 주변에다가 이제 어떻게 뭐 그 당액 냄새가 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봉이 생길 수가 있고, 뭐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사양수를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봉지 사양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월동 사양할 때도 봉지 사양, 봄철에도 이제 봉지 사양, 여름에 이제 뭐 줄 때도 봉지 사양. 이제 그 사양기는 이제 들어있긴 한데 별로 잘 안 써요, 솔직히. 그다지 많이 안 씁니다. 그냥 그 구색으로 넣어놓고 있는 걸지도 몰라. 1년에 한 2번 쓰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봉지 사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봉지 사양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도봉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 봉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당 냄새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식 사양기에다가 줬을 때 얘네들이 이걸 다 물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벌이 약해하고 다 못 물어갔을 때는 당 냄새가 납니다. 당 냄새가 밖으로 나가죠.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이제 도봉을 오게 됩니다. 도봉을 와가지고 이제 다 털리게 되죠. 그지 새끼가 되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그리고 벌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막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는 당 냄새가 나지 않게 봉지 사양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도봉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사양할 때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분봉을 했을 때 이제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3매 4매로 이렇게 분봉을 했을 때 먹이를
먹이를 이제 바로 주지 말고 이제 분봉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왕이 딸려오든 안 딸려오든 간에 어떤 식으로 분봉을 하든 이제 원군으로 해수되는 벌들이 있습니다. 해수되는 벌들이 가가지고 다시 자기 있는 그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당 냄새가 나니까 여기 있는 그 당분을 털어갑니다. 이제 도봉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도봉을 당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는 역봉이 없고 오로지 내역봉밖에 없으니까 도봉이 와도 이제 병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병사가 없는 거예요. 병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 싸울 만한 그 무사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앞에다가 뭐 그 풀을 해갖고 놓기도 하고 앞에다가 소문 앞을 뭐 가려줘 갖고 옆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문을 뭐 벌 두 마리가 이제 이렇게 왕복할 정도의 소문 넓이를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혹은 한 4,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양을 해줍니다. 사양을 해줘도 봉지 사양 혹은 먹이장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봉지 사양을 이제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도봉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울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내검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대낮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저녁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 나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봉주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또 시간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아침 나절에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아침 나절에 하게 되면 벌들이 이제 외역봉들이 아직 밖으로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별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이제 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도봉도 별로 안 당하죠. 도봉이 별로 안 오죠. 아직 밖으로도 안 나갔으니까 시차를 안 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후보다는 오전에 이제 그 내검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뭐 그리고 굳이 이런 말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여기서 벌통이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쫙 있다. 그러면 이제 뭐 1, 2, 3, 4, 5 하고 여기서 100에서 95까지 하고 또 이쪽에 와서 하고 이쪽에 와서 왔다 갔다 뭐 시계불알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봉하는 놈들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내가 여기 딱 앉죠? 뚜껑 요만큼 열죠? 그럼 벌써 도봉 하려고 딱 한두 마리가 싹 왔다 갔다 해요. 도봉 많이 낄 때는. 그 정도로 얘네들이 냄새를 잘 맡습니다. 아주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열차단에 대해서 좀 7번째인가요? 열차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여름에 햇볕이 짱짱 내려찌죠. 한 34도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35도까지 대구 뭐 그쪽에는 35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쬐입니다 이 나무를. 그러면 이게 지금 18mm죠. 18mm입니다 이게. 이걸 열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들어가고 열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안으로 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더울 거 아닙니까? 그쵸? 얘네들은 맨날 선풍 작업을 해갖고 이제 그 열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갖춰져 있고 그 착봉이 좋은 벌들은 그거를 합니다. 열사병으로 죽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지만 안에 이제 그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못한 애들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뭐 대기업들은 다 버텨나가는데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을 하는 거예요. 다 쪄 죽는 거지 한마디로. 쪄 죽는 거죠. 대기업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맞춰갑니다. 어느 정도 맞춰요. 아무리 뜨거워도 좀 손해는 볼지언정. 근데 중소기업들은 좀 이제 그런 열이 빡빡 들어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열이 꽉꽉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못 견디게 되면
열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쪄 죽는 겁니다. 쪄 죽는 경우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양봉할 때는 쪄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1년에 한 서너 너도 통씩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열 차단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죠? 열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금이산 같은 경우는 여길 접어놓지 않았는데, 그 원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를 접어놓죠. 접어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이 접으면 안 됩니다. 요 정도만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접어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열을, 이제 안에 있는 열 조절을 얘네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덮어놓은 이유도, 이게 이제 열이 이제 들어오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또 이게 열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서 안에가 이제 더우면 열로 나가죠. 열을 얘네들이 작업을 하면 열로 나갈 거 아닙니까? 열을. 그러면 안에가 좀 너무 냉해를 입을 것 같다. 그러면 얘네들 작업을 안 해요. 그러면 열은 그대로 있죠. 얘네들 막 작업을 하면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열이 위로 나갑니다. 그 얘네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열 그 온도 정도를 얘네들한테, 벌들한테 맡긴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해주는 거고, 이것도 일종의 열 차단 역할을 합니다. 열이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열 차단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열 나가는 거는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저 원군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누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져 있죠. 그럼 열이 나가는 게 소문군형 정도 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햇빛 가리개 같은 거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이 정도. 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죠. 이게 이제 그 조립식 건물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덮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멩이도 좀 올려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람이 불면 벌통과 벌통 사이로 이게 열이 나갑니다. 이 열이 벌통과 벌통 사이로. 그리고 위에는 열이 차단이 돼 있죠.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열이 거의 열 차단이 저게 굉장히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은 별로 안 들어오고, 이제 밑으로 이제 밑에도 이제 각파이프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벌이 이 땅에서 이제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한 이 정도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도 습기 같은 게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습기가 생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벌통과 벌통 사이에는 통풍이 잘 되고, 벌통 안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안에 물이 고이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최적화된 상태로 이렇게 벌통을 관리하시면은 잔병 치레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무밀기죠. 무밀기인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제 유밀되는 꽃을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땅이 있으시면, 저는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땅도 우리 친구 땅입니다. 제 땅이 아니라 친구 땅이에요. 친구 땅인데 이제 임대해 갖고 이렇게 쓰는 거죠. 아무튼 땅이 있으시면은 요때 이제 피는 유밀되는 꽃들 있죠. 뭐 꽃들을 주위에다가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무밀기인 이때 그 밀원수를 많이 심어 놓게 되면 꿀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성장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때 들어오는 유밀 꽃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 꽃을 주위에다가 좀 심어 놓게 되면 꽃나무라든가 옥수수 같은 거는 뭐 심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나무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꿀이 많이 들어온 나무, 대표적인 거 지금 많이 들어온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광나무라고 있어요. 광나무.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때에 말을 많이 했더니 기침이 다 나네. 지금 요 시기에 광나무들이 굉장히 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나무가 만약 주위에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광나무가 이렇게 조그맸을 때는 그 꽃이 개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이렇게 굵어지죠. 그러면 밑에부터 천천히 그 개화가 돼갖고 끝에까지 올라가는데 최소한 내가 보기에 한 12일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12일에서 15일 동안은 유밀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그 가장 그 좋은 꽃으로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봉장에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런 밀원수를 심으면은 그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땅 한 평 없어서 못 심지만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는 광나무가 뭐 있지만 다른 데는 뭐 헛개나무 같은 것도 있어요. 헛개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오지 않나?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거를 찾아갖고 심으시면 그 꿀벌 육성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8가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굉장히 길죠. 오늘 제가 말하면서도 목이 아파하고 기침을 할 정도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영상을 찍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그 강군으로 벌을 강군으로 붙이게 되면 그 부젖병이네 뭐 진드기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그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강군으로 키우면 그 모든 병들을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100%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진드기가 100마리가 이제 안에 있을 게 강군으로 키우게 되면 뭐 한 40마리, 30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젖병도 뭐 부젖병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이 걸릴 게 강군으로 키우게 되면 부젖병도 한 30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강군으로 키우는 것이 꿀벌의 뭐 정도다, 이렇게 정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강군으로 키우면 분봉나기 때문에 강군으로 키우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여름에는 좀 벌을 느슨하게 키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 혹시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꿀벌을 키우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인 것은 강군입니다. 강군만이 꿀을 먹을 수 있고 강군만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한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기업들 망하는 거 봤어요? 대기업들 웬만해서 잘 안 망해요. 뭐 100% 안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망하긴 망하지만 거의 망하는 거 없죠. 중소기업 한 10만 개 정도 자빠지면 그때 대기업 하나 망할까? 뭐 그 정도 확률입니다. 그와 벌도 똑같은 이치예요. 강하게 붙이게 되면 꿀벌 농사를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다음 이제 동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또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 그거를 좀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실전을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영상 보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자, 꿀벌은 내 친구,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거는 내